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3분기 GDP 소폭치가 전 분기 대비 예상치보다 하회했지만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해당에 있는 증시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10월 캔자스 시티의 여는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월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2 총재가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22 통화정책 결과 기준금리 동결, 자산 매입 부분을 월 200억 유로로 유지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년의 포인트는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따른 규모를 좀 더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매입에 따른 속도 추이를 약간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대충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예상? 네, 금리에 따른 조정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추이가 좀 당겨져 있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내년 3월 정도나 2월 정도 때쯤에 좀 보여진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에 따른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지 여러분들도 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PPP도 내년 3월 정도에 종료가 된다라는 점과 시장에 예상되는 금리 인상 시점과 22 가이드스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완전히 틀렸다고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소비자 지출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자재, 장비, 노동력 부족으로 공급망 차질은 계속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과 인플레이션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중기적으로 2%를 안정될 수 있도록 22에서도 모든 돈의 수단을 다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 가격 추이 그리고 원자재 부분에 따른 유가 추이를 조금 더 정치적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3.8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22의 완화적인 정책 고수에도 유로존 경기의 견조한 회복세에 예상됨에 따라 독일 국채금리 상승 및 유로화 강세의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00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약세가 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과 유가는 배럴당 82.8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핵 협상 관련 논의 재개와 원유 수출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그 높이를 좀 더 수그러뜨렸던 측면이 있거니와, 그리고 또 오펙 입장에서도 너무 인플레가 세지게 되면 걔네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푸틴이 그 전에 미리 스타트를 끊어서 최대한 좀 맞춰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다 같이 좀 상생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또 여러 가지 단추가 하나씩 두 개씩 또 틀어지게 되면, 그것도 정치적인 부분으로 틀어지게 되면 상당히 그것이 또 불어오는 부작용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누구나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과의 따른 관계도와 또 그런 또 환경과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뭐가 더 이득이 남을 것이냐에 따른 추이이기 때문에 그냥 경제적인 추이로만 좀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3분기에도 비트코인 9,000개를 샀다고 합니다. 이 시드는 더 이상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 이번에도 사채 부분을 끄집어해서 용언까지 끌어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도 이제 비슷한 ETF가 먼저 나왔죠. 기업 묶음형 해서 비트코인 ETF 부분과 연관성이 있었던 걸 ETF화 시켜가지고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부분에 대한 추종했던 그런 기관들도 있겠죠. 왜? 대놓고 지금 사기에는 현물 ETF는 아직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그것보다 또 직접적으로 또 원래서 열어서 사기에는 또 논란의 여지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현물의 ETF와 비슷한 형태라고도 또 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무언가를 좀 믿고 상당히 베팅을 세게 하고 있는데 되게 사채 부분을 좀 더 급증을 했던 측면이 좀 더 우려는 되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너무 대놓고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시점에서 현물의 ETF 시점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오픈할 것이다 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자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확률도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에 따른 그런 분포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금융기관 쪽과 좀 연결적 구도가 좀 있었던 측면도 꽤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예측하기에도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그런 실마리를 각자 한번 풀어서 좀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과하게 들어갔던 게 너무 사채까지 끌어서 이렇게 매매했다라는 건 무언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입니다. 무한한 추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뒤를 밟아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놈의 회사 때문에 시간이 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놈의 인터넷이 제일 쓰레기라서 더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올해 시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로 더 질 좋은 정보를 더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여건상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하고 저도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네.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의 NFT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이름도 노비에서 메타로 이제 최대한 뭐 조만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뭐 지갑의 노비도 좀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이 사명을 뭐 메타로 뭐 바꾼다라고 해서 뭔가를 좀 바꾸려고 해요.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이 왜 그러냐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 변화를 주지 않고서야는 이 가격대를 유지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못해도 2019년도 하반기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IR 보고서나 모든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페이스북에 따른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 논란의 여지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좀 그런 문제점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게 큰 문제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메신저가 중국을 제외한 그리고 나머지 해당의 VPN을 쓰는 경우가 아닌 그런 나라들 빼놓으면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거의 다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서 광고 플랫폼에 나오는 매출이 그 이상 성장하기에는 한계점이 다다를 만큼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까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한계점보다 새로운 사업군에 따른 기대감이 좀 많이 부재가 되면서 계속 낮게 평가하는 게 그게 과연 바람직한 평가일까라고 하지만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여기에서 더 성장 못하면 뭐 회사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뭐 나머지 전문가들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시장적 관점으로 페이스북이 좀 돌파하려고 하는 구는 이쪽으로 무언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미지 시장하고 영상 시장이 워낙 강력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물과에 따른 그리고 그 이미지에 따른 측면의 NFT를 적절하게 뭐 이렇게 결합을 하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인스타 자체에서 또 쇼핑 부분에 따른 마켓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뭐 이렇게 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좀 더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적합한 선택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Hchain도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 뒤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자, 일단은 위메이드가 일단 재미를 많이 봤어요. 위메이드가 누구를 또 벤치마킹했냐? 엑시 인피니티를 먼저 봤습니다.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게임이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요게 베트남에서 인기가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베트남 벌써 박살이 났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1만 개씩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여기에 돈이 돼. 그리고 요거 생각보다 밥벌이가 될 만큼 돈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쏠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엑시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는데 생각을 해보니 요거 좀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위메이드가 흑철 모드로 해서 미르를 좀 해가지고 했는데 요게 좀 더 가네. 지금도 위메이드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충분히 10% 이상 수익을 났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후부터 더 많이 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 후발주자로 네오이즈가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NHN 내가 바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차피 게임 회사는 내수 시장으로 먹을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죠.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돌려서 시장의 파일을 좀 넓혀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교육에 위배될 수 있을 만한 NFT를 국내 기반형으로 맞춰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보다 해외 쪽 기반으로 좀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유저의 확보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좀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뒤에 가서 보충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립토펑크가 NFT 최대가가 나왔다는 것과 크립토펑크의 이제 9988이 판매자 자작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라고 해서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는 컨트랙트 A와 B로 이더의 입금을 받으면 그 즉시 모든 이더를 B에게 돌려주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다. 컨트랙트 B는 돌려받는 이더를 플래시론으로 상환을 했다. 실제 판매가 아니었다. 라고 해서 이건 오류가 아니에요. 플래시로는 참고로 그걸 역이용을 해서 이제 간사하게 편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제 이더리움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젠가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아니라 몇 개는 그렇게 해서 시장의 파일을 좀 키워놨어요. 왜? 이게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그때는 좀 많이 다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의 베팅을 좀 키워놔야 이게 좀 실존과 요거 괜찮네, 요거 시장 가능성이 있네 해야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판을 좀 키우기 위한 약간의 마케팅 비용을 인위적으로 역으로 좀 썼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약간 몇 개는 좀 있었다라는 점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과 그리고 홍콩계 유명 크립토 펀드가 3억 달러 모집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누적 소각량이 66만 이더를 돌파를 했다라는 내용과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SEC 승인 대기 암호화폐 ETF가 36건이다라고 했는데 웬만하면 이제 거의 다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선물의 규모의 사이즈는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현물의 ETF가 안 되기에는 이제 곧 시간 싸움일 것 같은데 이번에 조정에 대한 폭이 만약에 하락기 시즌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깊이가 클지 작을지 저도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ETF 시장이 커지면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더욱더 요동이 많이 치고 만기에 따른 시점에 물량이 쏟아지는 파이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거래소 주식을 하나를 좀 가져보자 라고도 이야기를 또 해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BSN 개발사 레드데이트가 중국 내 NFT 인프라 구축을 예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거래 주간 평균 보유액이 역대 최대 7,244억 부분이라고 나와서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초 주간 평균 거래액 규모가 0.25% 증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7,244억 달러에 달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레스케이 이사가 SEC 이르면 내년 7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도 있다라는 떡밥을 또 남겨주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래 힘들다라는 의미로 저는 들리고, 오히려 그것에 따른 실망 매물 쪽에 한번 패턴이 바뀌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나올 거라는 주장에 전 좀 더 힘을 실어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에 어떻게 보면 개장하고 나서에 따른 어, 부분에 롱 베팅보다는 숏 베팅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미치는 영향 인자는 꽤 롱에 대한 무언가의 특별한 호재가 더 강력한 게 나오지 않고서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웬만한 호재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특수한 호재가 진짜 버텨주지 않고서 하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월 달에 일단 방향성을 보고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가는 놈만 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가는 놈 중에서도 좀 잘 타서 수익을 좀 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야수의 심량이라고 하면 또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왔던 사람이라고 하면 특징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전략화해서 들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위에 있으니까 11월 중순 보고 뭐가 됐던 간에 어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핵주먹 맞고 틀릴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제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패턴으로 하고, 어차피 어느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뭐가 됐든 간에 뭐 세금이든 무엇이든 간에 약간의 좀 불안 요소가 좀 있고, 조만간에 SEC가 또 스테이블 부분에 따른 조사가 분명히 여러 조사를 거치게 되면 또 악재적인 소식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통화량 부분에 따른 테이퍼링이 시작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게끔 뭐 저번 방송에도 뭐 그게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조각의 일부분이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대로 이제 통화량 부분에 따른 그런 변화점이 나오면서 이제 실제 유동성이 또 축소가 되면서 그런 영향성을 또 받지 않을까. 근데 그 유동성이 생각보다 매입량 자체를 조금은 팍 줄인다라는 게 아니고 천천히 좀 조절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천천히 식어갈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등락폭을 지어줄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른 베팅을 하셔야 될 지금 시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11월 장 때부터 2월 달 때까지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과 전략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감내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 말고 남이 생각했던 대로 베팅하다가 큰 후회를 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은 거의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느낌적인 부분은 12월 때까지는 상승을 할 것으로도 생각을 하지만, 확률적인 부분의 그런 리스크를 저는 좀 오래 가져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끊어치고 다시 한번 시즌에 맞게끔 하락기에서 좀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으로 스타벅스 리워드 토커나가 내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NFT나 뭐나 이렇게 보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커졌네. 왜냐면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면 NFT 시장 자체, 디파이 시장 자체 생각보다 많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스타벅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저 디지털이 회계연도 매출 전년 대비 175배 증가했다라는 내용과 하이브 블록체인이 카난으로부터 6,500대 채굴기를 구매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러시아 최대 디지털 은행 자회사 아마페 투자 서비스를 연구 중이다. 그리고 이제 주요 일정을 보게 되면 SEC 갤럭시 비트코인 ETF, 그리고 NFT 부산에서 스타트업 데모데이 기업 보고서가 4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코인베이스에 따른
소식이 11월 9일날 있고 수혜리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XRP 수혜리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폴카다, 비트코인 부분이 또 연달아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시적인 부분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터 내용과 그리고 G20 정상회의, 헝다그룹 이자 지급일 부분에 대해서 추가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 정부 당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헝다 대표,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의 일부 부분을 가지고 좀 채무 상환을 하는 노력을 좀 보여달라 라고 해가지고 홍콩에 있는 1,000억 원 규모에 있는 자금의 대출의 40%를 받아가지고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를 일단 받아가지고 일단 시드를 조금씩 만들어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알아본 바로는. 그 다음으로 미 연준의 CBDC 보고서가 올해 시즌 마지막에 나오고요. 한국은행 자체 디지털 화폐 시범 운영이 11월 달에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가 네이버와 계약 체결을 또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위믹스 부분도 날라가서 엄청난 수익을 최근에 많이 났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죠.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또 떼부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위믹스에서 같이 교차해서 더 한 단계 더 똑똑하셨던 분이 있죠. 위믹스 먹고 이메이드의 미륵도 같이 하면서 요거 되네 하니까 요거 같이 베팅을 해서 더블로 드셨던 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수익 챙겨 먹고 이쪽으로 넘겨서 요렇게도 또 챙겨 먹고 그래서 엄청난 부자들이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게임 코인들이 난리가 아니죠.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메이드 주가도 벌써 20만원 거의 나오고 아직도 유저가 반짝반짝하게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르포 주가 800% 뛰었다고 합니다. P2E 시대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 전범의 미르포 100만 달성. 미르포 광물을 모으면 현금화 가능. 한 달에 40만원 벌 수 있다. 중남미, 동남아에서 인기. 제가 얘기했죠. 동남아, 중남미. 중남미 망했고 동남아 망했고. 위메이드, 위믹스 플랫폼 100개 유통계. 위믹스 게임 모아 토큰 이코노미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배 아파 질투나 하니까 NHN 들어오고 네오이즈 따라하고 그러는 것이겠죠. 그래서 NHN 들어가고 버디버디 활용처 찾나 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는 또 보여지고 내년까지 100개 블록체인 게임을 낼 것이다. 재미 톡톡히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NFT 에어드랍 일정이 대상자가 변경이 좀 됐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변경 관련 내용, 에어드랍 지원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에어드랍 지원 안내 사항을 다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서 2023년 6월 지급 기간 해놓고 스냅샷 매월 10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 수량 산정 기준은 트론, 비토, 저스트 윙크 보유량에 따라서 이게 또 비율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론 40, 비트 토렌트 30, 저스트 20, 그 다음에 윙크가 10%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리퍼리움이 롤 스트리밍 통한 암호화폐 제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 리퍼리움과 이 위믹스와는 좀 달라요. 이건 자체 게임이 아니죠. 예, 자체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제어하기가 코인 제어하기가 좀 쉽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믹스를 제가 사라는 이야기 아니라 그냥 게임 코인 쪽에 있었을 때 이런 관점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판단을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믹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메이드와 일단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근데 위메이드 부분에 있었을 때
여기에 강점만 얘기하겠습니다. 강점. 단점도 얘기하겠지만 강점은 가장 큰 건 여기에서 시세가 한번 분출이 나면 둘 다 영향을 받는데 이게 내려갈 때 정도껏 내려갈 때도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방어가 안 됩니다. 리퍼리온 같은 경우는 자체 플랫폼 게임이 없으면 자체 방어가 안 돼요. 예, 자체 방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리니지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금융에 있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접목을 시킨 거거든요. 자, 가격이 떨어집니다. 흑철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미르의 흑철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흑철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약간 어떤 정책을 하냐면 아이템 이벤트를 열거나 해당의 강화 카드 같은 걸 많이 뿌려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왜 이걸 왜 뿌려줄까요? 여러분들 가격이 막 떨어져. 예, 위믹스 가격이 막 떨어져. 막 근데 비트의 또 추세의 시즌 아웃이야. 그럼 자체 내가 갖고 있는 인기 있는 게임이 있으면 그나마 이게 어차피 이 안에 리니지를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하면 그 안에서도 답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많이 뿌려줍니다. 왜 뿌려주냐면 시장 경제가 어차피 현 시대와 가상세계에 있는 그 설계치가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게 되면 여기 있는 해당에 있는 아이템에다가 막 바르겠죠. 강화 뭐 9까지 좀 찍어 보려고 한다고 하면 그럼 막 발라요.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템 터지죠. 이거 일단 요것도 같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는데 이거 이벤트래. 싸. 그러니까 생각보다 채선성도 괜찮아지고 요거 날리니까 알아서 소각이 되죠. 그래서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주는 겁니다. 아셨겠나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 정도 선에서 끊어치는 거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에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1년의 평가 추이를 보게 되면 코인 동향을 좀 봐야 되겠죠. 1년의 평가 추이를 보게 되면 누가 제일 수익률을 많이 냈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제 플랫폼 쪽에 좀 최강자 형태로 보여줬던 것도 몇 개가 보이지만 대부분 뭐 NFT나 특징적인 게임 생태계나 아니면 이더 기반의 세컨드리로 플랫폼으로 돌아가는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선방을 해 주었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에 시즌을 가져갈 때도 다 기존에 있었던 코인들이 안 갔던 코인들은 좀 제껴야 돼요. 네. 갔던 애들 위주로 재편성을 해서 신규 코인에다가 가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기존에 안 갔던 코인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무겁거나 너무 시중에 있는 지금의 트렌드와 맞지 않고 지금의 인기 있는 부분에 더 힘을 더 많이 실어줄 것이고 지금 이제 기관이 바라보았을 때도 뭐가 될 것이고 뭐가 안 될 것이고 어떤 시장이 클 것이고 어떤 산업은 좀 적게 갈 것이고 어떤 플랫폼이 밀어줘야 나와 시너지 관계가 나올 것인지 대략적으로 지분 관계 추이나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 매년마다 트렌드가 바뀝니다. 시총도 바뀌고 순위도 바뀌죠. 옛날처럼 막 보게 되면 순위가 뭐 고정이었던 부분이 요새는 좀 많이 판도가 바뀝니다. 원래 1, 2, 3이 맨날 고정이었죠. 근데 벌써 1위와 2위는 그래도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3위부터 맨날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코인들이 좀 대거 많이 보이게 됩니다. 옛날에는 뭐 체인링크가 3위, 4위까지 뭐 왔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9위까지 보이지도 않죠. 오히려 폴카다, 솔라나, 에이다, 그리고 바이낸스, 테더 이런 형태로 또 구축이 되면서 옛날에 이오스도 못해도 6위에서 8위까지 있었지만 또 버텨주지 못하고 원래 신규에 있었던 그런 코인들이 더 힘을 좋아지면서 더 올라가게 됐던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폴리곤도 힘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마다에 따른 트렌드와 가능성과 그리고
이제는 시장이 열렸을 때 기간이 생각보다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투자에 임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스타트업에 내가 투자했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값에 따른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를 더욱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순위에 대한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즌에서 부분으로 요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내년에 준비를 할 때 이런 관점을 좀 더 유심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야 기존에 내가 많이 들고 있었던 코인 그럼 버리라는 얘기냐? 너 나쁜 새끼 아니냐?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아직 올해 시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주관대로 일단은 투자에 그대로 본인 투자의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2달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올해 시즌 이렇게 초강세 슈퍼 통화량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도 안 간 건 안 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그 시장에서에 대한 도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총망 맞고 무슨 거라고 해도 시장에 시드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는 있다. 물론 과열 단계에서 너무 거품이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건 알아서 여러분들이 눈 높이를 좀 조절하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죠. 오늘 내용 준비도 좀 또 하면서 또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항상 회식하는 문화가 전 좀 싫어요. 제 스타일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같아서 더더더 투자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더 나이를 먹을수록 저도 이 인내심의 한계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더더더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제 이 불씨를 꺼지지 않게 계속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게 그 회사에 있으신 그 윗분들의 그런 부조리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강력한 무언가를 계속 자극을 주면서 그런 자극성으로 인해서 자기 한 단계 한 단계에 따른 그런 동기부여를 계속 줌으로써 직장의 일은 직장의 일대로 실적을 내고 이 투자 부분도 게으르지 않고 계속 매진하고 성실하면서 자기를 업데이트가 되고 물론 이제 투자가 기간이 좀 짧으면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약간의 시간이 당장 본인들이 이쪽에 전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좀 받는다라고 하고 좀 여유롭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시장은 현물 ETF도 안 열렸고 그런 관점과 시장이 이제 한번 열리기 시작을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10대, 20대들한테는 기회가 아직도 있고 지금의 시드를 갖고 있었던 30대, 40대, 50대, 60대 층들도 기회는 열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저보다 나이가 지그시 높으신 분들은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시면서 왜냐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누릴 줄 아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데 건강이 안 나오면 수명에 또 그런 제약을 받게 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도 챙기시고 그리고 할로윈인데 저는 또 주말에도 긴급한 상황 때문에 또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가 뭐 다 똑같이 힘든 부분이고 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너는 뭐 그런 걱정이 행복한 걱정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 개인마다 사정이 있고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뭐 잡다한 소리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나갈 수 있는 엑시트가 없다라고 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최근에 지인도 한 분 알고 있었던 지인분도 이번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말 좋았던 사람인데 갑질로 인해서 근데 아이는 크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 상황의 대출금도 좀 갚아야 되고 좀 이직하기에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도 해당이 그런 부분을 다 위에서 또 막아버리고 뭐 그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거든요. 돈으로 인해서 나의 제약을 이렇게 묶여놨던 부분으로 인해서 나를 너무 많이 힘들지 않게 하려면 빨리 내가 더 여유롭게 추잡스럽고 든지러운 이 환경에서 빨리 도피하고 이탈하려면 여기에서라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상황이 언제쯤은 올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되거든요. 가족의 구성원 수가 늘어나든지 자녀가 또 태어나게 되면 그런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근데 상황이 그런 연출이 돼서 나가게 못하면 극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한계점을 돌파해버리면 또 그런 쪽으로 또 해서 안타까웠던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법원에서 뭐 진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좀 안타깝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안 되게끔 돈에 그러니까 끌려당기지 않게끔 이런 투자적인 부분이 다 그런 이유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이유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웬만하면 직장인 분들은 웬만하면 투자를 같이 병행하면서 최대한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자기만에 대한 방식을 찾아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그걸 보니까 물론 저한테는 이제 뭐 다르게 작용을 끼치기는 했지만 더 열심히 하고 빨리 회사를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혹시나 힘들까봐 한 번 더 응원을 드리는 부분이고 저도 제 위치에서 최대한 더 노력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꾸 필요 없는 시간 부분을 그런 회식 자리에서 쏟아붓는 게 저는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런 정보를 더 많이 챙겨보고 하는 게 제 스타일에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상한 건지 제가 조직 생활에 너무 잘 맞지 않는 건지 요새 들어서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